연습생이란 거는 이제 열정페이 아닙니까? 야, 뭐 이렇게 깜깜해? 그 머리 박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야 이거 되게 그거 정말로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유튜브 킹킴 변호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외화스 여러분. 킹킴 변호사에서 호변을 맡고 있는 김호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킹킴 변호사 채널에서 균변을 맡고 있는 김상균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위약금이나 회사와 이제 트러블 같은 거에 대해서 콘텐츠를 다뤘던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엄청 많은 또 메시지들을 받았어요.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습생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회사와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게 계약서가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요새 이제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근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계약 7년, 10년, 15년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에 대형 기획사들이 자리를 잡았죠. SM, YG, JYP, 이 회장님, 양 회장님, 박 회장님. 친해요? 아니 전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법률 이슈가 되고 나서 소송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 10년, 15년 이거는 굉장히 좀 계약 기간 치고 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계약을 하는데 연습생을 하잖아요. 연습생이란 거는 이제 열정페이 아닙니까? 그 나쁜 의미의 열정페이가 아니라 대비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는 사실은 무급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위치에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진짜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제가 한 달에 4만 원으로 산 적도 있어요. 결국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따라야 된다고 의무를 딱 상정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 계약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 자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권고죠. 표준계약서를 따르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사회적 비난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이 되게 문제가 되어 왔었으니까.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기획사들도 가급적 그 계약서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왜? 안전하니까. 그래야 문제가 덜 어. 생기니까. 양쪽에 서로 다 연습생이나 기획사나 서로 다 이렇게 합리적인 계약의 범주에 있는 이게 계약서니까 가급적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꼭 강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강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두리뭉실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본인이 계약서 내용이 두루뭉실하고 잘 모르겠다. 만약에 뭐 정말 기획사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사인하고 우리는 으쌰으쌰 잘 될 거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해서 사인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구속이 일단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 전에 이미 그 계약서 자체가 올바른 건지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정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인지 공정한 건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습생을 이제 그 미성년 시절부터 연습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10대 연습생 친구들이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사실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할 때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잘못됐어라고 찝어내기가 분위기가 그게 좀 어렵죠. 어려워. 회사에 이제 임원진이랑 미팅하면서 이 조항은 빼시고요. 이거 넣으시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행복한 분위기에서 계약을 만드는 것도 좋은 거지만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네. 그 표준 계약서하고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건. 근데 거기에 근데 기획사 대표님이나 뭐 기획사 실무진이 뭐 이렇게 깜깜해 못하겠어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계약인 거죠.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불공정하다면. 그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서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비교를 하나하나. 근데 다른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 미래를 위해서 저는 5년 계약이었거든요. 5년이 달린 문제인데 용기를 좀 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다 보니까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 계약서를 프린트를 해서 한 번씩 갖고 있어서 보는 거는 좋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여담이지만 결국에는 웨이님 덕에 그 크레용팝의 다른 멤버들도 이득을 받네요.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계약이란 거는 내가 10대든지 20대든지 간에 그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그 법적 효력이 나한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슬프지만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부터 약간 좀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로 됐어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이 지금 저희가 연습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는 분들은 계약서 부분은 그런 이미지가 바뀌더라도 그건 실력으로 결국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표준 계약서가 수많은 사실 을의 위치에 있던 연습생들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계약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 신체 포기 아 나왔어?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예 기획사가 조폭들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예전에 정말 많았었고 신체 포기 계약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획사는 사실은 폭력이나 폭행 이런 것도 사실은 왕왕 있었거든요. 저도 매니저한테 맞았어요. 아 그래요? 에? 멱살 잡히고 그냥 야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진짜 아픈 거 있잖아. 아 장난으로요? 장난인데 장난을 가장해서 린치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머리 박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크레용 팝을 하던가 그 헬멧 5명이 다 나란히 머리 박고. 진짜 야 이거 되게 그거 정말로 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상상도 할수 있는 이야기지. 근데 또 어땠냐면 그때는 우리 때는 이건 약과였어. 라떼는 말이야 또 라떼는 시전했구나. 말이야 나오면서. 그 지금 웨이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인데 사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일단 연예인으로 데뷔한다니까. 마음에 일단 계약에 급급한 경우가 있는데 웨이님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은 곳은 사실은 좀 문제점도 있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특히 계약서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 없이 뭔가 말로 뭉갠다고 하죠. 쉬운 말로 해서 뭐 여기서 막 쑥쑥쑥 넘기면서 도장부터 받네 이런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터무니없이 그 표준 계약서와 벗어나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금액이 특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은 해지할 자유가 있지만 해지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 위약벌이 있는 것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사실은 데뷔하는 분들이 되게 중요시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외모 아닙니까? 춤과 노래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라든가 운동도 하고 그런 게 그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계약상의 의무라고 봐요 저는. 최상의 외모 그럴 수 컨디션이나 있다. 최상의 그러니까 신체 계약서에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 적시를 하고 회사 내규를 몇 회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때는 뭐 그동안 지급된 트레이닝 비용을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1억이다, 2억이다 하면 위약벌이라는 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합당한지 합리적인 타당한지 비용. 합리적인지. 실제로 어떤 연습생분이 있는데 제가 이 소송을 한 것 중에 그 식단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창 클 나이고 하니까 몰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유달리 많이 먹었어. 그 평균치보다 너무 벗어나니까 데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먹다가 걸리고 하니까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 매달 개체량 통과를 그 못했구나. 운동선수를 지금 UFC에서 개체량을 통과 못하는 거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러면 시합에 못 나가고 대전료를 몰치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만약에 했는데 그동안 발생했던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입증이 되면 그건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거꾸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빌미를 잡아서 나가게 하고 위약벌 1억이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죠. 그 소속사에서 성형 권유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제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본인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 병원을 고소해야죠 그거는. 병원을? 정말 아. 잘못됐으면. 정답은 X. X. 왜냐하면 회사에서 성형을 권유하는 거에 그 연수생이 동의를 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누가 봐도 이게 만약에 그 수술 자체가 진짜 누가 봐도 잘못됐고 기능적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의료 소송에 그렇죠. 분야로 그거는 넘어가는 거고. 그 영역인데 여기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개인적 안 그냥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사기 기획사는 아닌 것 같은데 트레이닝 비용을 내라고 한대요. 뼈부터 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짜 괜찮으면은 트레이닝 비용을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뭐 저도 예전에 사실 아기 때 뭐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아기 때 중학생 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아이돌도 해보고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결국에 사적자의 원칙. 네,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도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어. 네. 안 된다기보다 이 회사 들어오려면 3천원 내시오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는 아닌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회사는 정상적일 리가 없죠. 그럼 하나만 저도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웨이님은 그러면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할 때랑 데뷔를 했었을 때 회사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100% 그런 회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건 정상적인 회사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렇게 뭐 매니저가 뭐 괴롭힌다거나 데뷔가 계속 미뤄진다거나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가 사실은 자본금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돌을 데뷔해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회사도 더 이상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지원도 끊기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거를 어느 정도 내가 만약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내가 그런 증거는 사실 수집은 해야 돼요. 정규적으로 해주던 보컬 선생님이 이제 안 오는 거야. 네. 회사 돈이 없어서. 헬스장도 안 끊어줘.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는. 그런 게 있다 하면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나 이러이러해서 해지하고 싶다.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도 그렇죠. 내용 증명이 안 된 문자 메시지라도. 내용 증명은 사실은 꼭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의사 표현을 했다는 걸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자도 그 나중에 좀 증거가 증거 되죠. 되죠.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소송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보니까 연습생과 기획사가 상호간에 해지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조정 신청을 법원에 먼저 많이 하더라고요. 내 계약 해지를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정도면은 서로 이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웬만한 기획사들은 거의 내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악덕 기획사들이 뭐 위약벌이 얼마다 요거 나오는 순간은 그거로 위축되실 필요 없고 법원에 판단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할 경우에는 계약 효력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정지라는 가처분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이제 빨리 판단을 내려주니까 소송은 훨씬 더 길게 걸리는 반면 이건 몇 개월 만에 끝이 나니까 이걸 해가지고 일단 계약의 효력부터를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가처분해놓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건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 벼벼벼. 2부에서 만나요. 채널 고정! 고정 2부가 곧 올라갑니다. 아니면 고소.